쓰고 피아노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말에 가끔 아프리카 춤을 배우러 이거 없을게요. 가는데요. 스튜디오 벽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 제 세션의 제목인데요. 카누데 다니네의 소다라는 서아프리카어 문장입니다. 사랑이 날 모든 곳으로 데려가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본 날에 좀 멍하니 서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엇이 나를 이 모든 곳으로 데려왔을까? 그리고 나는 뭘 그리고 사랑했을까? 했을 때 그 답은 피아노와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나 뛰어나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사실 좀 민망한 일이지만 좀 제가 이 피아노를 왜 사랑하게 됐는지, 피아노가 저를 어떻게 이끌어줬는지, 또 지금 피아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잠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후 2시 15분이면 피아노학원 가는 시간이었고 또 도레미파솔이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엄지부터 도레미파솔일 거라 생각했는데 왼손은 새끼부터 시작한다는 게 참 놀라웠다 이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엄마가 피아노 학원만큼은 보내주셨던 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연습 카드에 포도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연습 한 번 할 때 막 반 나눠서 칠하고 3분의 1 칠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였어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당시에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사도 많이 다녀서 낯선 동네고 저는 키가 지금도 작지만 어릴 때는 생일이 빨라서 더 작았거든요. 또래보다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좀 항상 위축돼 있는 아이였는데 피아노는 저를 대신해서 되게 큰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고 또 고학년 언니들이 치는 거 막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 치고 페달도 밟고 하면은 좀 제가 현실보다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다는 환상에 빠져서 그때부터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가세가 더 기울어져서 저는 피아노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이때를 되게 마음 아프게 기억하시는데요. 학원 원장님이 제가 너무 아깝다고 그냥 보내시라고 했다는 말을 엄마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약간 그 어려움, 부끄러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른 대우를 받는 거는 원치 않아서 저는 일단 거절을 했는데 또 K 장녀답게 부모님 안 보이는 데서 혼자 며칠 동안 울고 그랬었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안 칠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 친척집이나 동네 교회, 뭐 학교 연습실, 학교 그 음악실 이런 데 다니면서 피아노를 놓지 않고 혼자서 그때부터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린애가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좀 피아노에 대한 양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좀 슬픈 결핍 그리고 좀 되게 가슴 벅찬 애정 그 사이에 항상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셨어요. 또 어디서 건반을 구해다 주시기도 하셨고 또 카세트 테이프 당시에는 그걸 되게 많이 클래식 음악 들어주는 걸 사주셔서 마이마이에 넣고 다니면서 막 듣고 그런 걸로 갈증을 많이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초등학생, 그 아주 예민하고 스펀지 같고 막 머리 팽팽 돌아가는 그 시기에 접하는 음악들이 제가 지금 저라는 사람의 정서를 그때 많이 형성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돼요. 중학생이 돼서는 피아노를 못 배운 지 이미 한참이 지났는데도 음악 시간 학기 초에 선생님이 반주자를 구하셨어요. 근데 제가 피아노 칠 줄 안다고 나서서 음악 시간마다 어떻게 반주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쯤 하루가.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기회가 올 때마다 스스로 조금 자격이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무모한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어린 시절 중학교 때 피아노 할 줄 안다고 했을 때 얻어낸 나의 소중한 성과? 그런 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3 때는
음악 수행평가를 핑계로 다시 한 달 동안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쇼팽 녹턴 9번에 2번을 이 곡을 네, 피아노 학원을 그때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레슨을 받았고 무대에 올렸는데 그 되게 시크한 친구가 있는데 제 연주를 듣고 너 되게 CD 틀어놓은 것 같았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크한 친구가 굳이 그런 말을 하게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연주 완성을 하고 무대에 올린다는 거에 기쁨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쭉쭉 자라서 이제 고2가 됐는데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 같아요. 재밌으실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저는 이제 전공을 고민할 시기가 왔는데 초등학교 때 예중에 가고 싶었고 중학교 때 예고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음대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대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로 갈 수 있는 가장 예술적인 길이었던 의류학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했습니다. 의류학과는 그냥 성적으로 가서 패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진학을 했고 대학생이 돼서는 그 교양 과목에 있는 음대 수업을 다 찾아듣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레슨을 받고 연습실에 다니고 이런 생활을 쭉 이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 전공하는 친구를 좀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좋은 연주를 듣는 법 그리고 또 어떤 게 좋은 건지 좋은 소리를 구분하는 법 뭐 이런 걸 배우면서 좀 더 제 음악 세계가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음악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면서부터 제가 전공 공부에 대한 자세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제가 1학년 때는 학점이 F 없이 4.5 만점에 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놀랐는데 3학년 때는 이게 제가 각성을 해서 피아노 공부하고 전공 공부도 하면서 전 1년 내내 A+ 전체 과목을 받아서 학과 수석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피아노가 단순히 음악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든지 오래 붙잡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르쳐줬다고 저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피아노를 계속 했는데요. 좀 진로 때문에 좀 많이 오랫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싶을 때도 조금 피아노가 저를 현실에서 잠깐 꺼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작품을 하나 연주를 하면 1초도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게 몰입을 해야만 노래가 되니까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시간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10년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운 좋게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피아노가 저를 도왔던 게 최종 면접 때 대표이사가 그냥 계속 가만히 면접하는 걸 보고 계시더니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피아노를 치나?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저한테 피아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경력은 보지도 않고 무슨 피아노 얘기만 하시나 했는데 이게 그 좀 짧은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피아노 덕에 되게 좋은 인연을 만난 거였습니다. 회사에 지금까지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그랜드 피아노 렌트해서 저를 무대에 세우시고 또 피아노를 회사 사내 카페가 있는데 피아노를 사서 들여놓으시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저를 반주를 시키시고 이번에는 파주에 신사옥을 지었는데 아예 그랜드 피아노를 사셨어요. 그래서 내일 개관식이 있는데 또 연주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데도 오히려 대내외로 연주 기회를 많이 얻게 되고 이 회사에 다니면서 생활이 차차 이제 비로소 안정이 되어갔고 또 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2018년에 30살에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으로 편입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미쳐가지고 회사 집 연습실만 다니면서 진짜 매일 그냥 저는 옷 입는 걸 좋아하는데 맨날 똑같은 옷 여기 구멍 난 줄도 모르고 입고 다니고 점심에도 심지어 저녁에는 집 근처를 다녔는데 점심에 여기 연습실 빌려서 점심도 안 먹고 여기 와서 연습하고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갔던 거라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그렇게 저는 몰랐는데 그 연습실 사람들이 저를 연습실 지방령이라고 불렀대요. 언제나 가서 있고 사람들이랑 말도 안 섞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는 시간 동안 그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통해서 제가 어디까지 진심일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 또 이 순간이 영원히 되는 느낌은 뭔지 나는 누구인지 또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혼자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삶의 진실을 그때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한 평도 안 되는 골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많이 혼자 배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해가 흘러서 그 제가 입시했던 학교 그 어마한 학교의 교수님께서 아마추어를 위한 콩쿠르랑 함께 아마추어를 위한 피아노 연구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거기 소속이 돼서 거기서 만난 동료들과 같이 아마추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면요, 저는 그냥 깍두기예요. 거기 가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공통적으로는 음악을 어려서부터 많이 오랫동안 품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꼭 음악가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주는 그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고요.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의 작품을 들어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좋은 연주를 찾고 또 좋은 피아니스트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덕질의 일환으로 그 막 1시간 되는 피아노 협주곡을 그냥 따라 부를 정도로 외우게 되는데 저는 이게 독서 그 이상이라 생각하거든요. 독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서 유럽 투어를 따라다니면서 혼자 여행을 하고 세계 최고의 공연장들을 경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얻은 그 섬세한 취향이랑 감각 같은 거는 좀 더 자신을 또렷하게 알게 해주는 소중한 가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춤이랑 또 다양한 악기도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데서 또 다양성의 가치와 도전정신 이런 것도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피아노는 언제부턴가 저한테 직업은 아니지만 또 취미라고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즐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좀 고통스럽고 네, 좀 괴롭고 그러면서 평생 같이 가야 할 저의 존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걸 또 좋아해서 이 모든 여정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작품 하나하나에 엮인 생각을 또 브런치에 연재하고도 있는데요. 이걸 모아서 책을 써보는 게 또 다음 목표입니다. 네,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지연 씨는 왜 피아노를 좋아하세요?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극도의 효율충이라서 쓸모있는 이유 하나를 공유해드릴게요. 저는 피아노가 되게 가성비 좋은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재밌는 게 이 널린 시대에 사람이 언제 명상을 하겠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명상이. 근데 피아노는 그 엄청난 집중과 반복적인 훈련을 요하면서 정말 딱 정직하게 내가 한 만큼만 보상을 해줘요. 그만큼의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랑 마음을 비우고 혼자 훈련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게 혼자 명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성장하고 또 보너스로 좋은 소리라는 그런 보상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이걸 이미 알게 모르게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지금은 학원을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나중에 주도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애정을 갖는 거는 결국 나중에 개인의 선택이지만 밑바탕에 교육이 없으면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께서 저를 참 좋게 봐주시고 우리 학원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요.
지금 제 모습은 저의 음악에 대한 사랑이 만들었다, 음악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은 어린 시절의 교육,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를 잘 이끌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되고, 결국에 음악 교육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의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크게 쓸모있는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